당신이 하는 만큼 고객을 도울 수 있습니다. CEO 플랜 마스터 2편 경영인 정기보험이 각광받는 이유 요거 말씀드릴게요. CEO 플랜 제가 개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못 보신 분은 요 1편 보고 오시고요. 이 CEO 플랜에 우리 그 사장님들이 가입을 하실 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영인 정기가 있고, 두 번째는 종신보험이 있고, 세 번째는 연금 같은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처리되는 비율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찾으실 때 환급받는 비율도 다릅니다. 근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제 업계에서 CEO 플랜으로 가입되어지는 상품의 거의 한 80% 이상은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계세요.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 이건 사장님들의 니즈, 필요성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해서 생명보험회사에서 아주 작정하고 만든 상품이에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경영인 정기보험은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무슨 얘기냐? 만기가 되면 환급금이 없어요. 빵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보장받는 기간은 90세 만기가 일반적인데 돈 내는 기간을 만기랑 같이 설정을 합니다. 예? 이렇게 돼야 나중에 이제 비용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야, 그러면은 90세 만기고 만기가 돼서 환급금이 하나도 없으면 도대체 이걸 왜 가입하냐? 에?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또 많이 나옵니다. 에?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우리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을 할 때 요건을,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납입하시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지 간에 그 돈은 전부 다 당해년도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법인 세율만큼 절세가 가능한 겁니다. 세금을 당해년도에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요거는 지금 내야 될 거를 나중으로 미루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과세 이연 효과. 두 번째, 그러니까 비용 처리가 된다라는 거는 그 해에 당기순이익이 감소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야, 이익이 줄었으면 나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회사의 오너라면, 이 회사를 매각할 계획이 없다라면은 오히려 이거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이 회사가 주식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은 내 지분을 자녀한테 혹은 뭐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할 때, 흔히 얘기하는 가업승계를 이제 고려하실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또 2차적인 절세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은 뭐 종신보험보다는 월등히 높은 환급금이 또 나와요. 그리고 얘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사망하시게 되면은 또 사망보험금이 크게 지급이 돼요. 그래서 크게 요 네 가지 요건 때문에 경영인 정기보험이 사장님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근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은 기획재정부에서 이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비용 처리 관련된 기준을 지금 잡아준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퇴직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서 사전에 해지 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관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대로만 하면은 어떻게 한다?
송금 산입이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몇 가지 기준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돈 내는 사람, 돈 받는 사람은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지분을 소유한 대표님이나 임원으로 하는 거예요.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보험에. 그리고 돈 내는 기간, 돈 내는 기간, 보장받는 기간을 같이 동일하게 설정을 해 놓게 되면 이 요건을 정확하게 준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입한다? 문제될 게 없다. 두 번째,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제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기업 공개를 해갖고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고, 그게 뭡니까? 상장이죠, 상장.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상장을 목표로 하실 수는 있으나 대부분 비상장 회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높게 평가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을 1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 주식은 액면가 10,000원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익도 꾸준히 발생이 돼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회사에 많이 쌓여져 있고 버는 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본금 1억 원으로 이 회사를 시작을 했으나 돈 버는 능력, 그리고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사장님의 회사를 평가할 때는 1억짜리 회사가 아니라 10억짜리, 50억짜리, 100억짜리, 200억짜리 회사,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로 지금 국세청에서는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지분의 100%를 가량 다 갖고 계시다. 근데 사장님은 천년 만년 회사 대표할 게 아니잖아요. 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은퇴를 하시면서 이 경영권을 자녀한테 물려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100억인 상태에서 사장님이 자녀한테 이 지분을 물려주게 되면 상속세가 한 절반 나옵니다. 절반. 상속세가 절반 나와요. 근데 회사의 지분을 가령 내가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서 100억이 아니라 뭐 80억으로 60억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놨다. 그러면 줄어든 금액의 절반 정도가 최소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복잡한 공식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 버는 능력, 직전 3년 동안의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됐니? 요거하고 그동안에 돈 벌어놓은 건 얼마 정도 되니? 이거를 가지고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돈 버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 회사의 지분 가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비용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는 당기순이익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당 순손익가치를 낮추는 역할이 되는 거고, 당기순이익이 낮아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순자산 가치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분 자체가 낮아지는 거고 언젠가 이전이 될 때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가업 승계를 고려하는 사장님들은 요거 되게 좋아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관련된 건데, 이게 법인세법 시행령입니다. 44조 4항.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임원의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직전 3년간 평균 연봉 10% 근속연수 곱한 걸 갖고 가는 거다. 정관에 있으면 요거의 2배까지 퇴직금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퇴직금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마련을 해 두시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다.
그래서 경영인 정기보험 선호하는 이유 요약을 하면 이래요. 요건을 충족하면은 당해년도에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분 이전을 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도 줄일 수 있다라는 점. 세 번째는 만에 하나 사장님이 잘못됐을 때 회사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이 된다라는 점. 건강하게 은퇴를 하실 때는 또 충분한 은퇴 자금을 갖고 가실 수 있다라는 점. 이 점 때문에 경영인 정기보험이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